자, 이제 요번에 제가 요 주제를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진짜 문제는 교수들."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요즘 들어 가지고 나오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나온 게 요거죠. 예, 집단 커닝, 그러니까 부정행위죠. 집단 부정행위 의혹 때문에 몇 명이, 꽤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 기사 하나만 찾아냈지, 실제로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러면서 지금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 학교들 뿐일까요? 그쪽 학교에서 드러났을 뿐이고 되게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왜냐? 이거는 지금 AI와 싸우는 거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를 이제 그만둔 지 한 1년 반, 2년 됐나? 그 정도인데, 그전부터도 AI 때문에 AI 부정행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가 그전부터 나왔어요. 이게 진짜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보면서 인제 학생들을 어떻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인제 보면은, 여기 보면 학생들은 뭐 학식대로 유기정학을 추진하고 뭐 이러면서, 담당 교수들은 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는 둥 뭐 이래 가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학생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학생들은 물론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왔을 때 그것을 받기는 해야 되죠. 하지만 사회가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가 어딘지를 찾지를 않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짜 문제는 교수예요, 교수. 왜 교수냐? 그 이야기를, 요거는 제가 요번에 학회에 가서 발표했던 내용을 하나를 가지고 보면서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디다 놨지? 이거네. 네. 제가 요거를 인제 좀 띄어 놨어요. 이제 글자는, 제목은 없애고, 여기서 놓고 요거 가지고서 인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그 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교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요거 발표하고 하면서 인제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뭐 충격에 빠져 있는, 많은 참여자들이, 왜 실제로 나중에 와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할 때 인제 좀 그 "쇼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왜 발표하면서, 제가 인제 발표했을 때는 거기 학회가 6 개가 뭉쳐져 있는 학회인데, 그 6개 있는 학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온라인, 버추얼도 있었고 온라인에서도 있었고. 근데 뭐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인제 그 표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딱 보면 다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마 소화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저게? 저게? 저게?" 이러면서 인제 가는 표정들, 굉장히 인제 저한테는 흥미로웠는데, 나중에 가니까는 어떤 사람 와 가지고 "좀 충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왜 지금 이런 AI 부정행위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진짜 근원이 어디 있는지 인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교육이 이 영어로 된 거는 인제 뭐 무시하세요. 이거는 제가 발표하면서 이 영어권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해 놓은 거니까 제가 이야기 설명만 하는데, 이 설명은 인제 중요한 거는 요 그림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보통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죠? 목표. 예를 들어서 목표가 '나 에베레스트 산 등반해서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 꽂는 게 내 목표야.'라고 했다면,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배워야죠, 일단. 그죠? 가장 쉽게 보면은 배워야죠.
그러면 그거를 가서 배울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아무 데나 가서 등산하는 방법을 배우면 될까요? 안 돼요. 전문가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찾아보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 등산 전문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어몽길이라고 하는 어몽길 대장이더라고요. 그 뭐 몇 번을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강의나 뭐 이런 걸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그 도전이 있었고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뭐 어디쯤 가면은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다 배웠어요. 예. 다 배웠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장비도 이게 취미 생활하는 분들이 주로 그러죠. 장비도 다 챙겨요. 예. 그래서 나 에베레스트 산 저 어몽길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나도 에베레스트 산 등반할 거야.' 챙기고 지식도 배우고 뭐가 필요한지 다 해요.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는 밑에까지 딱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못 가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인제 생각을 해 봐야죠. 나는 분명히 학교에서 이 등산 학교라고 할게요. 학교에서 기술도 배우고 짐에서 뭐 저 필요한 거 뭐 이게 줄 타고 가는 거 로프 걸고 뭐 이런 것들 다 배웠고 암벽 심지어 암벽 등반에 뭐 저희 얼음 암벽 등반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해 보고 해서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 올라가라 그러면은 어떨까요? 못 올라가요. 예. 왜? 여기는 그 이제 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데는 훈련하는 장소는 알려진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지식이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 올라가는 이 길은 몰라요.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고 이 바닥에 있는 눈이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어느 부분이 얼음이 덮여서 미끄러운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올라가려면 인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몽길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 당신이 나 좀 이끌어 주시오." 이게 멘토죠. 멘토가 돼서 쭉 올라가요. 어몽길 대장은 데리고 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야 맨입으로 되냐? 어? 배우려고 그러면 배우는 돈을 내야지." 요즘 대학들 돈 비싸게 받죠? 등록비 굉장히 비싸게 받죠? 엄청나게 그 비싼 돈을 주고 줄을 서서 그것도 인제 줄을 서서 커트라인 해 가지고선 야 요만큼 딱 하다가도 '아 얘는 저희 뭐 아니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제대로 못해. 가. 넌 잘렸어.' 여기 아까 그 AI 그거 가지고서 뭐 뭐죠? 정학 무슨 정학인가 뭐 아무튼 그런 징계 주듯이 그렇게 하죠. "가서 너 다시 생각하고 와." 그 얘기는 뭐죠? "준비가 되면 와." 그럼 준비되는데 이 사람은 그럼 가르쳐 가지고선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들만 고르는 거예요. 이 대학이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식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AI 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지식을 여기 인제 현장에 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어몽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올라가야지만 가능한 그러한 것들 AI로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는 지식만 교수들이 가르치니까 지식을 주로 해 가지고 지식만이 아니죠. 제가 인제 요거는 말을 좀 정정을 할게요. 지식을 위주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어떨까요? AI에서 찾으면 교수보다 더 많은 정보가 나와요. 그죠? 그럼 더군다나 제가 그 얼마 전에 아내가 그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 들으면서 그게 AI하고 인제 의료계에
AI를 접목시켜 가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길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발표하는 거를 제가 이제 저는 거기에 참여한 게 아니고 듣는 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듣다 들으면서 인제 봤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AI의 정보는 90% 이상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표자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90% 이상 그 챗GPT가 이제 그렇다라고 챗GPT였나?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90% 이상 정확한 정보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써 놓은 AI를 통해서 답을 써 놓은 그 지식이 90% 이상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이제 어떻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학생들이 다 90% 넘는 애들이 이렇게 많지? 자기 머리를 쓴 학생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깎여서 50%뭐 이렇게 50점 뭐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완전히 세상이 불공평해지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불공평이 오는 불공평한 이러한 형태가 진행 뭐 부정행위 자체가 불공평한데 그런 것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제 한번 보세요. 지식을 가르치면서 불공평한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지식을 가르치는데 실전으로 가면서 뭐 어몽길 대장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가 가지고선 하는 거면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경제라면 실제 경제의 현장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면 주식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주식 펀드 매니저라고 하던가요? 그런 거 해 가면서 하면서 익히면은 그건 지식이 아니라 실전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면서 익히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돌아가는 지식만 갖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AI가 훨씬 더 나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요. 이게 어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느냐. 현학적인 현학적? 이게 맞나요? 사람들이 현학적이 돼요. 이게 인제 뭐냐면 그러니까 뭘 말로는만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식을 알고 있는 거 알고만 있으니까 실전에 가서 써먹어 보지는 않고 알고만 있으니까 '야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야 너는 옆에서 보면서 비판을 해요, 아는 걸 가지고. 옆에서 보면서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제 경험에서 직접 본 거예요. 사람들 모여 가지고 축구 경기를 보면서 뭐라냐면 "야 이놈아." 축구 선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차도 저거 골 넣겠다. 어떻게 거기서 똥볼을 차냐. 어? 내가 해도 너보다 낫겠다." 그래요. 그건 전문 축구 선수인데. 이 사람이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뛰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선수를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감독들한테도 놓고서는 보면서 "아 야 내가 감독을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이게 지금 제 선수 쟤를 지금 저렇게 가야 될 게 아니라 쟤 보고 여기를 하라고 얘는 이쪽으로 가게 해야지. 어떻게 저 감독 뭐 대가리가 이렇게 나쁘냐." 실제로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예. 이 표현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표현이 대가리라고 썼거든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홍명보 감독인가? 제가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 위치의 직업을 그 자리를 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경기를 무슨 경기였는지 졌어요. 졌더니 하는 말이 "선수들 잘못 없고 선수들 잘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겠다. 다음번에 뭐" 그러면서 뭐라 하더라. 그냥 이게 그냥 저희 이 경기 자체가 흐름이 인제 뭐 그랬다든가 뭐 아무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나도 아니고 선수들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그 외부 상황에서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독의 그 위치가 생각을 하면서 작전을 짜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생각을 통해서 어떤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될지가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다면
그 선수들이 뛰고 있는 그동안에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고 '이게 되나? 이게 안 됐으면 그럼 어떤 거를 어떻게 써야 되지?' 내가 아는 그때 쓰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을 총동원해 가면서 조합을 해 가면서 이 경기를 이끌어 가다가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거를 왜 졌지? 어떤 식으로 새롭게 내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때부터는 생각이에요. 조합이 아니라. 요거 여러분들 구분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작전들을 구사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인터뷰했던 말을 보면 뭐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의존하는 거는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인가? 그렇게 되면은 이길 때는 잘 뛰고 잘 이기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상대 만나면 완전히 폭삭 주저앉을 텐데 완전 극과 극을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할 텐데 잘해야 본전치기밖에 안 될 텐데 그런데도 저 자리에서 계속 있으려고 하려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형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한 거는 현학적인 그런 사람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훈수를 둬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훈수를 두다 보면 어떻게 되죠?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 벌어지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학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인제 거기서 나오는 걸로 인제 저는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 지식에 매달렸기 때문에 지식에 중점을 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해 보면 돼요. 문제는 직접 하면라 그러면 못 하죠. 축구도 직접 뛰고 직접 가서 감독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그 방법을 새로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학생들이 직장에 가면 다시 배워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현실과 교육이 괴리감이 확 늘어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인제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그 지식으로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도 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남극 대륙을 횡단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혼자서 진짜 머리를 써서 방법을 찾고 분석을 해야 돼요. 뭐를 분석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간에 그 변수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만약 올라가면은 장비는 얼마만큼 가볍게 해야 될지, 또 꼭 필요한 장비를 안 들고 가면 안 되니까 그 장비를 가져갈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아무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인제 저는 개념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개념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 두뇌를 사용하는 데서 개념화는 시작점이에요. 예.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념화의 과정에서 딱 그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해 가지고 딱 내요. 자 에베레스트 산에 들어가면 지식은 다 줘요. 뭐냐 어느 높이 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통도 필요하고 여기 가면 여기는 얼음 덩어리라서 이런 곳을 지나가야 되고 여기는 뭐 여기까지는 눈이 쌓인 곳이라 어떻게 하고 여기쯤 가면 여기는 장비가 무거운 것이 있으니까 여기쯤에 내려놓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 지식을 전해 주는 것. 그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는 저희 보통 AI를 가지고선 시험 문제를 그 이제 부정행위를 할 때는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자 올라가려고 한다. 그럼 너는 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올라갈 건지 그 이 방법하고 뭐 아니면 여기에서 인제 필요한 것들을 한번 너가 서술해라."라고 하면 AI 치면 AI가 올라간 것들을 가지고 다 방법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올라간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해야 되는데 막막해요. 그럼 문제는 교수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저 교수는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저 에베레스트 올라가 본 적도 없는 그 아무도 올라가 본 적도 없는데 저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를 해 보라네? 어떤 저런 저희 교수가 다 했지? 입에서 욕 나올 거예요 실제로. 욕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정보 다 줘요. "야 여기서는 산소통 필요하고 이럴 땐 이렇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너는 이걸 가지고 서로 연결하면서 너라면은 왜 산소통이 저 높이에서 필요하고 너라면은 저 얼음 있는 데를 지나갈 때 왜 그 뭐죠? 신발을 하나를 더 들고 가야 될 거며 아니면은 뭐 저희 누나하고 뭐 저 위에서 같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저희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요게 이유예요. 이유와 근거.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봐라."라고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그죠? 그러면은 요것도 똑같아요. AI랑 같이 써서 학생들은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선 또 올 거예요. 그죠?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요. 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너희들이 AI를 써 가지고 가져오면 답을 찾아 가져오면 이거는 너희들은 앵무새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앵무새 수준인 사람들의 성적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대신에 너희들이 스스로 이유와 근거를 가져오면서 너희들 걸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건 인정을 해 줄게. 대신에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왜 그런지 이유를 반드시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과정을 적어라. 이유를 적는 과정. 요게 인제 제가 이 이유와 근거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교육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 왜냐? 이 교육이 되면 사람들 두뇌가 빠르게 발달을 하고 실제 생각하는 게 늘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AI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질문하고 내가 보고 있는 거를 내가 나열해 가면서 있는 속에서 찾아가고 그게 들어가야 돼요. 요 자세한 내용 보시려면 제가 뭐 앞에 광고에도 있지만은 그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방법 두뇌 발달 방법에 대한 그 책 있죠? 그 책에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나와요. 이제 그게 사람들이 '아 나는 뭐 천재적인 사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 생활만 이렇게 했으면' 예. 그 방법이 실제로 내가 현실을 뚜렷하게 보고 판단을 내리고 근거하는 모든 사고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시면 계속 질문하고 관찰한 것을 서술하고 또 이거를 다시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바꾸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AI가 할 수 있느냐? 못 해요. 왜? 시작이 뭐냐면은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서술이 들어가면 내가 서술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질문을 하면 AI한테 이거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 물어가면서 한다? 그리고 AI가 이걸 가지고서는 저희 답을 줘 가면서 한다? 그러면은 금방 티가 나요. AI가 들어간 것과 아닌 것과.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형태로 교육을 하면서 했을 때 학생들은 두뇌 발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의 그 두뇌 발달 과정을 평가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평가는 학생들의 두뇌 발달이 어느 수준에서 막혔느냐. 질문하고 서술하고 이런 거 보다가 '아 얘가 서술했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 방법을 찾고 이게 인제 실제로 저는 평가의 이유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진 뭐랄까 가장 좀 약한 부분을 찾아 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평가를 가지고 뭘 하면 학생들을 벌을 주기 위한 평가를 해요. 벌을 주기 위한.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교수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알면 그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식만 들이다 때려 넣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평가를 해도 "너희들이 제대로 가르쳐 준 걸 소화했냐 못했냐."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AI한테 잡아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뇌 교수가 가진 지식의 두뇌가 지식의 한도와 그런 것들이 질이 AI보다 못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겠죠. "그럼 민동필 당신은 AI보다 지식이나 이런 게 뛰어나냐?" "아니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조합해서 쓰는 거는 AI가 빨라요. 그래서 저도 AI 써요. 정리하고 하는데. 그리고 정보 찾는데 AI 써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 저희 뭐야 시험을 보듯이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사용을 해요. 그 AI는 제 비서예요. 왜? 제가 정보 가져온 거 "그래? 이렇구나. 야 그런데 이것 좀 찾아 봐." 그러면 AI 찾아서 정보 줘요.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해 가지고 정리 좀 해 봐." 그럼 정리해서 가져와요. 그래?" 그럼 이렇게 정리된 거 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하는 건 뭐냐? 질문을 해 가면서 "그래 그러면 이건 왜 이러지? 여기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연결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그런 형태로 찾아갈 수가 있지?" 생각을 하는 건 제 몫이에요. 그죠? 그래서 AI는 저한테는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AI가 교수보다 정보 잘 줘요. 학생들 시험 볼 때 정보 더 잘 줘요. 이 AI가 오히려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보면 단위가 높다는 얘기예요. 피라미드 구조의 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꼭대기에.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 연세대, 고대 이때 연대, 고대에 있는 이 교수들 지금 시험 이 뭐죠? 아까 신문 기사 뽑아 놓은 거 있죠. 예 이 부정행위 이거 가지고서 뭐 몇백 명이라는 걸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몇백 명이 되는 어 예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몇백 명이 듣는 중에서 몇 퍼센트가 뭐 그랬나?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 있네요. 211 명이라고 돼 있네요. 387명 중에 211 명. 그러면은 인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은 AI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그 두뇌 수준밖에는 교수와 학생들이 모두 그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아무리 한국에서 3 세계의 뛰어난 학교라고 하는 그 수준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연구에 하는 영역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영역은 뭐 제가 그 분야들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지금 특수교육을 연구하고 교육을 연구하는 제가 교육도 같이 하니까 교육을 연구하는 어떤 뛰어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뛰어난 교수들보다도 저는 앞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제 자신이 얘기해요. 그거를 뭐를 근거로 "그럼 민노빈 네가 그렇게 주장하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요걸 보여 드릴게요. 이게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예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보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죠?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트램이라고 하나? 트롤리라고 하나? 뭐 차가 있는데 차인데 기찻길처럼 돼 있는 길을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딱 주어진 그 트랙으로만 가는 거. 이 사람 수업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이에요. 트랙으로 가는데 "야 네가 인제 이 조종을 운전을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5명이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차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가다가 인제 어쨌든 가다 보면 이쪽을 치고 갈 수밖에 없어, 양쪽에. 근데 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를 레인을 바꾸는 레일이죠. 레인이 아니라 레일을 바꾸는 그거는 너한테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할래? 이게 실제 수업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그래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래 가지고 한 학생이 얘기하면 "그러면은 너는 저 다른 학생은 그럼 너는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학생이 답을 못하면 "야 만약에 네가 한 명을 선택했다 그러면 야 이 한 명의 목숨보다 이 다섯 명의 목숨이 덜 저기 더 소중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가르치면서 이게 인제 토론을 통한 논쟁이죠. 토론이라기보단 논쟁에 가까운 논쟁을 통한 두뇌 발달이에요. 그 논쟁을 통한 두뇌 발달을 시켜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버드에서는 "아 이 사람 강의는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유튜브에 올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강의를 한번 쭉 보세요. 이 사람이 맹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맹자는 이때는 다섯 명을 죽이는 게 아니 저 다섯 명을 살리는 게 한 명을 희생해서 다섯 명을 살리는 게 덕이라고 이야기했다. 뭐 저기 공자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때는 소크라테스는 그게 아니라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막 이러면서 이게 저는 예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르치는 게 일반적으로 그게 앞서서 이야기한 그 연세대 뭐 연대 뭐 이런 데서 오는 그 AI를 가지고서는 그 뭐죠? 그 부정행위가 벌어지는 그 시험을 낸 그 수준의 진짜 이 사람의 수준보다 훨 못하죠. 예. 그 수준의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그 교수들 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나아요. 왜? 적어도 학생들을 생각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론을 하면서 생각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야기하는 것들 참여도나 이런 거 보면서 점수를 쭉 매겨 가면서 누가 더 논리적인지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 사람은 그때는 자기가 그 성적을 주는 그 기준들이 거기에서 오니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수업에서 하는 데서 인제 근데 뭐 이 사람이 그 수업에서 실제로 성적을 어떻게 매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뭐 제가 볼 때는 논하라 뭐 이런 걸로 하겠죠. 예.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이런 케이스를 주고 "야 그럼 너는 어떤 쪽을 선택할래? 왜 선택할래?"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하는 논리죠. 이유와 근거. 이유와 근거. 제가 앞서서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앞에 에베레스트 얘기하면서 이유와 근거를 묻는 그 과정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거는 제가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뭐 "논하라." 정도에서 끝나고 "이유와 근거를 대라."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 방법 이유와 근거를 찾아가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만들어 가면서 네가 사고하는 과정들을 적어 가면서 인제 그 이 해라라고 하는 쪽이고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뭐 제가 이거 여기서 보여드릴 저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제 이 정도로만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왜 그런지 이유와 근거를 대라 그러면은 이거는 AI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 실전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 뭐 내가 생각을 그러니까 사례를 놓고 내가 이건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뭐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 그 실제 그 모습을 주고 "너희들이 논쟁을 해라." 하기 때문에 이건 실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제가 볼 땐 법대생 그 주로 대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면 이런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그 법정에 가서 변호사와 저기 뭐죠? 그 검사 뭐 이런 걸로 하고 판사가 돼서 그 근거와 이유를 놓고 "그럼 나는 이런 이유로 이런 근거로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고 주장하고 또 저쪽에서는 그 근거를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이게 토론과 논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그 여기에 AI가 낄 수가 있을까요? 크리티컬 띵킹의 시작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AI는 하지 못해요. 근데 AI를 쓰는 는 뭘로 쓸 수 있느냐? 정보를 모으는 용도로는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럼 무슨 근거로 어떻게 판례를 했냐? 그래?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판례했냐? 그런 것들을 모으고. 그럼 다 모았는데 똑같은 건 없으니까 이 모은 것들을 내가 적어도
이 저희 두뇌를 쓰는 사람이 짜집기를 해서라도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AI는 이때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도구다운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은 그게 아니죠. AI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부리는 주된 주인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이거는 나중에 가면 교육에 굉장히 큰 많은 파장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의 수준은 아직 인간의 두뇌의 시작점에도 가지 못한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이 얘기했죠. 이 비판적 사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비판적 사고를 가르친다라고 해 가면서 좀 법적인 문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렇지 비판적 사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죠. 축구 경기 보면서 "야 그때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고 저걸 저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쟤는 저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멍청한 놈아." 멍청한 놈아? 돌대가리야? 뭐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죠? 비판적 사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축구를 많이 봐 왔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축구의 그 감독이나 선수의 그런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게 비판적 사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식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 이 사람의 수업을 쭉 살펴보세요. 지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나? 없어요. 제가 본 거에서는 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완전히 갈라지죠. 앞에서 지식을 중심으로 하던 그 교육과 이제 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이 교육이 가는 그 중심과. 그런데 제가 요거는 인제 맛배기만 보여 드리고 말 건데 이건 왜냐면 제가 하는 교육이지 다른 데서 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합치면은 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 창의적 사고가 돼요,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의 시작과 그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식 개념화를 시켜가면서 가는 것과 이 두 개가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창의적 사고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두뇌의 사고 영역이 하나로 합쳐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학교 교육에서 그 교수들이 생각하는 두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조금 예외예요.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준이 아주 기본적인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도 그 교수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뉴턴, 아인슈타인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제품들 뭐 스티브 잡스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이런 새로운 이론서부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었다면 비판적 사고 빼고요. 여기는 실제로 개념화를 통해서 이걸 뭐를 합치고 비판적 사고를 더하고 그래서 이 창의적 사고는 사고의 과정이 더 복잡해요. 물론 또 인간의 두뇌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또 다른 차원의 그 두뇌 능력이 또 있어요. 근데 인제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는데 이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뉴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하는 방법, 과정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냐? 없었죠. 있었다면 지금 그 사람 제자들이 다 뉴턴, 아인슈타인처럼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뉴턴, 아인슈타인들이 그 대학에서 교수들한테 배워 가지고 천재적인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그게 진짜 이유인가? 부모님들을 잘 만나서 부모의 그 교육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교수들이 이 사람들을 가르친 교수들이 나서서 "내가 가르쳐서 너희들이 이 뉴턴도
얘는 천재가 됐고 아인슈타인도 천재가 됐어.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도 그걸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못 하잖아요. 했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고유한 두뇌의 기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가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천재 수준도 되지 않은 천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천재였으면 이미 뉴턴, 아인슈타인 같이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또 저기 뭐죠? 그 스티브 잡스처럼 대문짝만하게 나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 지금 그 천재 수준에 이르지 못한 그 연세대 뭐 이런 데 교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을까? 못하겠죠. 그러니까 AI 가지고 그 부정행위 한다고 걱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부정행위 못하도록 강제하고, 그죠? 강압하고, 처벌 같은 걸 해 가면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처벌한다 이거는 협박이에요. 이건 동물들에게 쓰는 교육 방법이에요. 체벌한다, 칭찬하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뭐 사탕 줘 가면서 이렇게 그 따라오게 하는 이거 있죠? 유기할 때 그 유괴범들이 쓰는 방법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줘 가면서 꼬시는 거. 그리고 저기 체벌로서 아이들에게 못하게 하는 그 주로 저희 때는 두들겨 맞아 가면서 했던 그런 것들. 여기서는 정학인가요? 뭔가 준다 그랬죠? 아까 그 저기 보면은 그렇죠. 여기 유기정학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예 정학인가 한다 그러죠. 이거는 동물을 가르칠 때 쓰는 교육법이에요. 인간의 두뇌 발달을 향해 가는 교육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의 두뇌 발달을 향해 가는 교육법은 스스로 자기를 그 디펜드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그 방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최대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가면서 그걸 듣고 논리적으로 서로 논쟁이든 뭐 그게 토의든 해 가면서 어떤 형태든 합의를 봐 가면서 실제 학생들이 "이거는 부정행위는 그러면 네가 결국 그 이 능력이 안 됐기 때문이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를 하게 해 가면서 그 끌어가는 것 이게 진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할 때는 학생의 수준이 상관이 없어요. 왜? 그 학생이 수준이 굉장히 좀 생각하는 수준이 낮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돼요. 그럼 굳이 정학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학생이 따라오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따라오기를 어려워한다? 그럼 뭐 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발로 내려갈 거예요. 돌아설 거예요. 예. '아 여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러면은 학교가 굳이 나서서 벌을 줘 가면서 "이걸 문제다." 그러면서 벌을 주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반발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AI 부정행위 근본적인 문제는 교수들에게 그러니까 학생을 저는 이건 학생을 탓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제목에다가 교수에게 있는 걸로 이렇게 써 놨지만 진짜 문제는 교육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서 두뇌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두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가 요번에 인제 요 그 이 영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아마 1월 달쯤이나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 인제 요 가을은 쪼금 바쁜 게 좀 있어서 그때쯤 되든 언제든 어쨌든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